자,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 자, 조립제법은 뭐냐? 조립제법은 뭐 읽어보시면 다항식 fx를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눌 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계수만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한다. 돼 있는데 뭐 장황하게 써 있습니다. 결론. 조립제법은 뭐냐? 그냥 나눗셈입니다. 나눗셈.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립제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누는 방법이에요. 뭐 이제 한문좀 하시는 분들은 이 제법이라는 게 이게 제가 나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누는 방법인데 앞에 이제 조립자가 들어가는데 이 조립이라는 게 여러분이 그 뭐 장난감 조립한다 그 조립이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여기도 보시면 뭐 개수만을 이용해서 한다. 그래서 이따 뭐 방법 보시면 알겠지만 개수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따가지고 개수만 따가지고 나눗셈을 하는데 그 개수만 따서 쓰는 과정을 우리가 그냥 마치 뭐 조립한다 이렇게 좀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조립제법은 뭐냐? 누가 물어보면 조립제법은 뭐냐? 그냥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나눗셈 방법은 뭐가 있어요? 직접 나눗셈이 있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죠? 그럼 이거 말고 하나 더 배우는 게 이제 뭐예요? 조립제법 배우는 거예요. 조립제법. 네. 왜 굳이 두 개 배우냐? 조립제법이 좀 더 편해. 개수만 갖고 하니까. 근데 단점이 좀 있어. 제한적인 게 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우선은 고등교과에서 조립제법은 1차로 나눌 때밖에 안 해요. 1차로 나눌 때만 합니다. 그러니까 2차 넘어가면은 조립제법은 우선은 고등교과에서는 안 해요. 할 수는 있는데 안 배워요. 학교에서 어차피. 그러니까 몰라도 되겠죠? 그죠? 1차만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게 좀 이따가 보게 되는 거 하나 있고 자 여기서 그럼 우선은 하나 체크해 봐야 되는 게 그럼 우리가 조립제법은 1차로 나눌 때 쓴다 그랬는데 그러면 1차로 나눌 때는 꼭 조립제법을 써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직접 나눗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직접 나눗셈 해도.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주로 이제 서술형이나 이런데 조립제법으로 하라 잘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조립제법으로 해서 뭔가 실수할 것 같으면은 그냥 직접 나눗셈을 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원래 모르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도. 알겠죠? 계산 방법 중에 하나. 계산 방법 중에 하나. 자, 근데 조립제법에 이제 좀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필수 15번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오늘 시험에 냈어요. 잘 보고 잘 맞춥시다. 자, 조립제법 하는 거 보겠습니다. 뭐 저번에 잘 하신 분들은 이미 아는 거고. 자, 나눗셈과 마찬가지로 우선 기본적으로 개수를 쓰는데 직접 나눗셈하고는 반대로 이렇게 밑으로 나누기 표시를 하는 거고 밑으로 나누기 표시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를 쓸 거예요. 요 줄에다가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를 쓸 건데 지금 보니까 3차, 2차, 1차가 비고 상수예요. 그럼 빈 거는 0으로 씁니다. 3차, 2차, 빈 차수, 상수 이렇게 개수들을 써주고 그리고 요 나누는 왼쪽 편에 요쪽에다가 써주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뭘 쓰냐면은 그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씁니다.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이미 아시는 분은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틀을 잡아 놓은 거고 실제 조립제법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 방법이 제일 앞에 거는 그냥 내려요. 3. 그 다음에는 곱해서 여기다 써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내려와요. 내려올 때는 이제 이게 가끔 더하냐 빼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나눗셈은 내려올 때 더해요 빼요? 그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해요 4 더해요 4 곱해요 마8 더해요 마이너스 13 하고 항상 여기 마지막에 요 니은자 표시까지 하는 게 틀입니다. 요 기호의 의미는 뭐냐? 요 니은자 표시는 요 자리가 나머지다를 가리키는 표시입니다. 여기가 나머지. 그럼 요 앞에는 뭐냐? 요 앞에는 몫입니다. 몫의 개수만 쓴 거죠. 몫의 개수만.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상수 1차, 2차.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식으로 쓰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요게 이제 몫이 되는 거고 요 자리가 나머지가 얼마? 13이 된다.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 그래서 조립제법입니다. 네, 조립제법은 다 잘 할 거예요. 다 잘 하실 수 있겠고. 우찬이 조립제법 배웠어 안 배웠어요? 알고 있었죠? 네. 그죠? 저번에 그냥 안 보죠. 자, 질문 없죠 조립제법?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 옆에 있는 애인데, 자, 얘를 조립제법으로 해볼게요. 계수 써요. 니은자. 빈차수 없어요. 그냥 쭉 쓰면 되겠습니다. 2, 마이너스 5, 5, 3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배운 대로 옆에다가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 얼마냐? 2분의 3을 써요. 배운 대로 합니다. 내려와요. 2 곱하니까 3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3 더하면 2 곱하면 3 더하면 니은자 표시하고 6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아까 배운 대로 하면은 요 자리가 무슨 자리냐? 목 자리고요. 요 자리가 뭐냐? 나머지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조립제법의 한계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지금 2x 빼기 3이야. 나누는 식이.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3 썼는데, 만약에 여기 나누는 식이 x 빼기 2분의 3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써야 되냐? 이 자리에다가. 그래도 똑같이 2분의 3 써야 되죠. 얘가 나누는 애가 0 되는 거 쓰라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얘로 나누든 무조건 0 되는 값은 똑같잖아.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 쓰는 게 똑같아진단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 쓰는 게 똑같아지면 당연히 이 자리도 똑같겠죠. 뭔가 이상해지잖아요. 나누어지는 식은 고정이 돼 있는데 나누는 식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목하고 나머지가 계속 똑같냐? 뭔가 이상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조립제법의 한계가, 여러분이 이 조립제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 이 자리를 몫이라고 읽고 이 자리를 나머지라고 읽어요. 근데 요렇게 읽으시려면 여기에 써있는 2분의 3을 보고 여러분은 무조건 누구로 나눴다고 읽어야 되냐면은 x 빼기 2분의 3으로 나누었다고 읽어야 됩니다. 항상 조립제법은 항상 x의 개수가 1인 거를 기준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게 조립제법이에요. x의 개수가. 다시 얘기하면은 조립제법의 결과 몫이 여기 있고 나머지가 여기 있어요. 자, 이 몫과 나머지를 읽으시려면은 여기를 보고 나누는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누는 식을 문제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x개수 1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조립제법의 약간 이제 한계인 겁니다. 내가 이걸로 나누고 싶어도 여기 나온 결과는 이거로 나눈 게 아니고 요거로 나눈 거예요. 요거로 나눈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전에 여기 마이너스 2 써 있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로 나눈 거냐? 여기 있는 이 몫과 나머지는 누구로 나눈 거냐? x 플러스 2로 나눈 거예요. 항상. 알겠습니까? x개수 1로 고정이 된다고요. x개수 1로. 실제로 내가 누구로 나눴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누구로 나눴는지는 문제를 봐야 하는 거고, 조립제법의 결과만 있으면 여러분은 항상 이 자리를 보고 누구로 나누어졌느냐 그거를 쓰실 때 x개수가 1로 잡혀야 된다. 요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얘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유식을 조립제법을 했어요. 얘를 갖다가 그러면은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세웁니다. 이 조립제법을 보고. 그럼 요게 나누어지는 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고요. 는 나누는 식 목 플러스 나머지인데, 이때 조립제법을 보고 읽으려면은 여기 나누는 식에다가 뭘 써야 되냐? 뭐? x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몫에다가 뭐? 요거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나머지에다가 뭐? 6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조립제법 보고 항등식 세운 겁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는 뭐였어요? 이제 위에 문제를 쳐다보세요. 위에 문제를 보니까 근데 누구로 나누랬어요? 나누는 식이 2x 빼기 3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가진 거는 나누는 식이 이건데 나누는 식이 2x 빼기 3으로 바뀌었어요. 자, 나누는 식이 몇 배 됐어요? 시윤이 몇 배 됐어요? 9배요. 이건 뭐 상식이에요. 초등 상식. 자, 내가 가진 거는 똑같은데 나누는 식이 2배가 되면 당연히 몫은 몇 배가 되겠어요? 2분의 당연히 2분의 1배가 되겠죠. 몫은. 근데 2분의 1배 하면 뭐예요? 암산 살살 해보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게 돼요. 나머지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몫은 뭐다? 요거. 나머지는 뭐다? 요거. 이제 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자, 조립대법을 해요. 근데 왜 여기에 쓴 거를 그대로 쓰면은 몫이 틀린 거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네, 학생. 네가 제일 만만해서 아직은 내가 여기 있는 애를 그대로 몫으로 쓰면 왜 안 되는 거예요? x의 교수가 1이 아니어서 그래요. 아무튼 이게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로 자기가 설명을 해버릇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1이 아니니까 조립제법 가지고 그대로 몫과 나머지를 읽어내면은 안 된다 이 소리야. 알겠죠? 막말로 근데 시험에 나왔는데 헷갈리잖아. 그럼 직접 나누면 되지. 직접 나누면 그죠? 그리고 오늘 이따 배우겠지만 나머지 정리하면 나머지 나올 거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대로 이어서 앞에 있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14번. 강유? 다음식 fx를 갖다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라고 줬어요. 항등식 불러보세요. fx는 네. 네. 자꾸 항등식 많이 세워보셔야 됩니다. qx 플러스 r 이렇게 돼요. 자, 근데 그 뒷말을 읽어보니까 fx를 3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래요. 자, 선생님식 어떻게 쓰나 보세요. fx를 3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자, 몫과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죠? 이 자리를 구하려는 겁니다. 그럼 방금 전에 배운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원래 먼저 온 건데 잘 보니까 위에 있는 식을 잘 관찰해보고 밑에 있는 식을 보니까 나누는 식이 몇 배가 됐냐 찾아보니까 나누는 식이 3배가 됐어요. 그러면은 몫은 몇 배로 바뀌어야 그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하면은 3분의 1배가 돼야 되겠죠. 나머지는 그대로 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몫은 뭐가 된다? 3분의 1 qx가 되겠고 나머지는 r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 질문 있습니까? 자, 없으면 밑에는 확인 체크 41번 해보세요.